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함수의 정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함수는 F1, F2 이렇게 대입하면 값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요. 파이썬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정의해두고 쓰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미 약간 다뤄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에 있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라는 식을 정의해서 f9를 구해보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fx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def fx. 자, fx를 정의하자. 그럼 fx는 뭐냐? return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이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F5를 누르시고요. 이제 F3, F2 이렇게 치면은 이제 값이 나오죠. F9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제 함수 값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def fx, fx를 정의하자, return 이거로 정의하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에서 이제 팩토리얼을 계산할 때도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팩토리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팩트라고만 하겠습니다. 입력을. 너무 기니까 팩토리얼 n을 정의를 하자. 자, 팩토리얼을 정의하는데요. 처음에 초항은 1. 처음에. 그래서 f는 1로 우선은 쉽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1부터 n까지 범위에서의 i에 대해서 f는 f에다가 i를 곱해라. 요게 이제 f에다 i를 곱하라는 명령어인데 요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f를 이제 출력해라. 이렇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f는 처음에 1이고요. 그 다음에 for i인 range 1부터 n 더하기 1까지 해야지 n까지죠. n까지의 i에 대해서 f는 f 곱하기 i를 해라. 이건데 왜 여기 곱하기는 이렇게 돼 있냐면 f에다가 i를 곱해서 다음항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어를 만들 때 곱하기는 이렇게 해서 f를 생략하고 i들을 곱해 나간다 라는 뜻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써도 돼요. 마찬가지로 i를 더해 나갈 때는 더하기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빼기는 이런 식으로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들을 곱해 나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돌려주는 값은 f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팩토리얼을 정의한 다음에 여기다가 팩토리얼 예를 들어 4 이러면 24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팩토리얼 5 이러면 120이 나와야 되겠죠. 팩토리얼 6 그러면 720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팩토리얼을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팩토리얼까지 진행을 해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내가 새로운 어떤 값을 넣을 때 지금은 이미 지정된 숫자를 넣어서 시작했지만 내가 어떤 숫자를 넣어주고 싶어요. 입력해가지고 그 입력된 문자를 응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함수 inpu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nput은 숫자를 넣으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직접 쳐봐야지 또 느낌이 오겠죠. input 숫자 주세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이에요. input 안에 이렇게 한글을 쓰는 건 설명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따옴표 두 개를 사이에 넣는 거는 이건 다 문장이에요. 문장. 자, 이렇게 하면은 숫자 주세요라는 문장이 출력됐죠. 여기다가 제가 5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A가 5 이렇게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료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숫자일 때에는 따옴표가 없지만 따옴표 사이에 들어가는 건 다 문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자죠. 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a는 입력된 값이에요. 제가 입력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값을 입력할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봤더니 숫자 주세요라고 이 설명이 뜨면서 제가 넣은 값 5가 a의 값이 됐죠. 이런 방식으로 input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따옴표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문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된 a는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형인 a를 숫자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게 int라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따옴표 있던 게 따옴표가 사라졌죠. 이거는 숫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nt라는 이게 이제 integer 이게 정수라는 영어 표현이잖아요. 거기서 따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int를 쓰고 3.3 이러면 3, int의 3.7도 3 이렇게 다 정수 쪽으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 9.7 이렇게 입력해도 9, int 0.1을 입력하면 0 이런 식으로 정수가 반환되죠. int 마이너스 1.2를 입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마이너스 1이죠. 즉 0에 가까운 정수값으로 반환되는 거예요. 0 쪽으로. 그래서 문자를 숫자로 입력하고 싶을 때에는 int를 써야 돼요. 그럼 응용한다면 a는 int 해놓고서 input을 쓰면 되겠죠. 여기에 넣은 값을 정수로 바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수 이렇게 하고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 넣을래? input 넣어라. 그리고 그 넣은 값을 정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 넣어보면은 a를 입력했을 때 7이 나오죠. 이렇게 변수를 제가 입력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실수로 만들고 싶을 때 실수로 만든다는 건 모든 문자를 그냥 이렇게 정수화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그대로 다시 숫자로 만들고 싶을 때에는 플롯을 씁니다. 플롯, float, 플롯을 쓰면은 문자가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76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float 이렇게 입력하고 0.95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숫자죠. 그래서 플롯 입력하고 숫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내포 때 사용했던 if문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스트 내포 때 만약 이거라면 해서 그냥 사용을 하고 if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먼저 말하는 걸 배우고 문장을 배우는 게 더 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이 교재의 순서가 익숙하게 하자. 파이썬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익숙하게 하자 라는 뜻의 계속되는 반복. 지금 여기 이제 밑에 연습할 건데 int if 나오고 또 if 나오고 print 나오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포문도 나올 거고 퍼센트 등호 2개짜리 이렇게 해서 계속 교재가 반복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힌다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우선은 따라서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if문은 말 그대로 만약 뭐뭐라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뭐를 만족하면 뭘 해라. else는 뭐죠? 그렇지 않으면이죠. 그렇지 않으면 뭘 해라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해보면서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숫자를 입력받아서 양수 음수를 판단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숫자 입력받을 값을 우선 받아야 되겠죠. 얘는 int input 입력 받아야 되겠죠. 정수를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 값이 정수가 들어오겠죠. 만약 if n이 0보다 크다면 땡땡 프린트 양수 이렇게 입력하고요. if n이 0이라면 판단은 등호 두 개라 그랬죠. n이 0이라면 프린트 0, 즉 양수나 음수가 아니라고 나와야 되겠죠. 양수도 음수도 아니다. 이렇게 출력되도록 하고요. if n이 0보다 작다면 그러면 프린트 음수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F5 눌러 보면은요, 정수를 넣으라고 나오죠. 7 입력해 보면 양수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다시 여기서 F5 눌러 볼까요?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어 보면 음수라고 제대로 만들어졌네요. 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번에는 if만 안 쓰고 else를 쓰겠습니다. 자, 이제 n을 입력받아서 정수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 0보다 크다면 양수. 자, 그렇지 않으면 음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음수로 나타내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0보다 크다면 양수까지는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else.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는 조건이 안 들어가요. 0보다 크지 않다면인 거예요. 다. 그러면 프린트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5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7 양수가 나왔네요. F5 눌러서 또 실행시켜 보면 마이너스 9 넣었을 때 음수 나왔죠. 자, F5 눌러서 0을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0보다 크면 양수, 그렇지 않으면 다 음수거든요. 0을 넣어 보면 얘도 음수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0일 때에는 따로 구분해야 되니까 elif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 사이에다가.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조건일 때, 즉 elif는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else는 조건을 안 붙여요. 근데 elif는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n이 0인 조건을 추가해서 프린트 0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조건을 추가해 가지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0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if는 조건을 붙죠. 하지만 else는 조건이 안 붙는 그 밖에 모든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lif는 그렇지 않은 어떤 조건일 때를 또 붙일 때 쓰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작성 예시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